망막박리는 주로 이제 노년에 발생하는 거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젊은 나이에도 심지어는 10대 소아한테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질환으로 힘드신 분들을 위한 코너 이종석 원장 문안의사 드립니다. 오늘은 망막박리 코너인데요. 망막박리는 인터넷에 검색도 많이 하시고 워낙 이제 일반인 분들께서도 많이 검색을 해보는 질환명이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질환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망막박리는 신속한 치료가 없으면 실명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눈 질환으로 여겨지고 있죠. 오늘은 망막박리가 정확히 어떤 질환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알고 싶어하는 눈 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알려드리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문의를 받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막박리는 일단 먼저 간단히 대별을 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견인성 망막박리는 원인 질환이 확실히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질환이 악화됐을 때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나이나 일반적인 위험 요인에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삼출성 망막박리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빈도상 가장 흔하고 주의해야 되는 열공성 망막박리는 주로 이제 노년에 발생하는 거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젊은 나이에도 심지어는 10대 소아한테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원인에 따라서는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도근시가 심하거나 선천적으로 눈이나 망막 조직이 약하거나 또는 외상, 다른 유발 요인이 있을 때 비교적 젊은 나이에 구멍이나 망막 찢김이 발생을 해서 망막 박리로 이어지게 되고요. 더블 피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10대, 20대에 한번 망막 박리가 잘 발생하는 시기가 있고요. 그 이후에 한동안 괜찮다가 5, 60대 돼서 이제 노년성으로 망막이 약해지거나 유리체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한 번 더 두 번째 피크, 다시 말해서 망막박리가 호발하는 연령이 5, 60대에 또 한 번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소아 때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사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나 이런 거에 유의를 하고 위험인자가 있다면 정기적인 안과 진료를 봐서 내가 느끼는 자각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조기에 발견하는 게 예후에도 좋고 적절한 치료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망막박리는 흔한 질환은 아니지만 주변에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돌 그룹의 멤버도 갑자기 라식 수술을 하려고 검진을 했다가 망막박리가 발견돼서 수술했다는 경우도 있고요. 격투기 선수, 복싱 선수들이 노년에 실명하는 이유가 대개는 망막박리입니다. 잦은 외상과 충격이 있는 경우에 안과 진료를 게을리 하다 보면 망막박리가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을 하게 되고 그럴 때는 수술로 박리된 망막을 붙이더라도 시기능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실명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왕 일어날 수 있는 이 망막박리에 대해서 아주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는 눈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떤 증상이나 불안한 요인, 고도근시 또는 가족력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정기검사를 통해서 증상이 발생하기 이전에 망막박리 초기 또는 망막박리의 위험인자, 열공 이런 것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예후에 좋고 정기적인 안과 검사를 권유드리는 이유입니다. 망막박리의 치료는 열공성 망막박리와 견인성 망막박리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요. 조기에 발견해서 심해지기 전에 수술을 해야 최종적인 실형 예후가 좋겠고요. 열공성 망막박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조기에 발견을 하면 망막박리의 범위가 아주 적을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단순히 시술, 방병 레이저 시술만을 통해서 완치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망막박리의 경우에도 가능한 한 빨리 발견되면 신속한 수술이 망막을 붙여서 재유착되고 났을 때 실형 예후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지체 없이 수술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 아주 진행되고 이제는 시력 목적으로는 시기능을 살리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도 떨어져 있는 망막을 방치하게 되면 안구 구조 자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안구로라 그래서 안구 자체가 함몰되거나 눈 크기 자체가 작아져서 처음에는 나는 안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 눈이 안 보이는지 실명했는지 모르는데 이런 안구로 같은 게 진행되게 되면 누가 봤을 때도 이분이 이 눈이 안 보이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기능이 크게 기대되지 않는 만성 망막 박리라고 해도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유지 및 개선을 목적으로 망막을 붙여주는 것이 좋은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망막박리를 한번 겪어보신 분이나 가족 중에 겪으신 분들은 이 수술 방법에 대해서 되게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망막박리가 생기면 결국 수술의 목적은 떨어진 망막을 다시 안구 벽에 붙여주는 게 되겠죠. 크게는 수술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떨어진 망막을 다시 안구 내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안구 내벽에 떨어진 망막을 붙여주는 수술을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비교적 젊거나 안구 내 수술을 하기에 부담스러운 상황일 때 망막박리의 범위나 열공의 위치에 따라서 안구 겉에 실리콘이나 보형물을 넣어서 안구 외벽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떨어져 있는 망막 쪽으로 안구 외벽을 눌러줘서 떨어져 있는 박리된 망막이 안구 내벽에 자연 유착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수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수술 방법 중에 환자의 나이, 필요, 망막박리의 범위, 열공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서 적절한 수술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열공성 망막박리 외에 견인성 망막박리는 안구 내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망막 조직에 생겨있는 견인막을 직접 제거를 해줘서 스트레스를 해소해줘야 망막이 펴지면서 붓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안구 내 큰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았던 삼출 망막박리는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대개는 포도막 삼출이나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병증과 같은 원인 질환에 대한 약물 치료가 우선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안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삼출성 망막박리를 마치 열곡성 망막박리로 오진을 해서 수술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들을 이제 학회에서도 많이 발표를 하고 저희가 케이스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망막박리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조기 발견이고요. 조기 발견이라 함은 자각 증상이 없을 때 발견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젊은 분들은 라식 수술, 나이 드신 분들은 백내장 수술을 하기 위한 기본 검사를 하다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에 큰 수술까지 가지 않고 쉽게 레이저 시술로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진과 조기 진단, 자각 증상이 있을 때 안과 진료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망막박리의 예방은 아니지만 망막박리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환자분들, 일반인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